이를 부산에 찾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방선거 공략을 위해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서울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세계 최고의 유통도시로 만들겠다며 수면 밑에 있던 이슈인 한일 해저터널까지 포함한 뉴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넘어서는 선물 상자를 꺼낸 셈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본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1930년대 일제히 대동아 공영권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1938년 일본 철도성 기획위원회가 대륙간 교통 네트워크에 관해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한일 해저터널 계획을 포함해 아시아 대륙과 수송 체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명 탄환열차로 불리는 일본의 이러한 계획은 5억 5천만 원 규모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당시 제국의회에 제출되어 귀족원 승인까지 받아냈는데요. 1939년 지형 측량을 시작해 지형도의 대부분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갔지만 1941년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추진 3년 만에 계획이 전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1982년 일본은 국제 하와이 건설 사업단을 발족했고 일한 터널 연구회가 설립되며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86년 한국에서도 한일 터널 연구회가 설립되었고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도 한일 해저 터널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번번이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불확실성 문제로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과 있는 구간의 최대 길이가 231km에 달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비만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기간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일터널 프로젝트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여론은 어떨까요?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이 진행한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까지 연구는 일한터널 연구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당시 연구원은 일본 측 제안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C1 노선이었는데요. 일한터널 연구의 제안 노선에 건설비 100조에서 200조 원보다 훨씬 낮은 약 9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통합철도망 구상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일본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것은 건설비 조달 문제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관점에서 위험 부담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자세히는 100조 원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만한 통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충분한 통행량 확보와 동북아 네트워크,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 구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 네트워크와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즉 단지 해저터널 건설뿐만 아니라 북한 등 다른 국가의 철도 인프라 개량 비용까지 필요하게 되므로 비용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국민 여론이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인가가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일 해저터널은 완공이 되면 파급 효과는 막대하겠으나 건설을 위해 많은 문제점과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는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앞서 일본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한일 해저터널을 뚫으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은 현재 한국에서 다시금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언급되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 년 전 한일 해저터널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일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일본은 해저터널 공사를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래전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사업을 반대해왔습니다.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일본은 해저터널 노선의 지지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왔습니다. 대륙과 단절된 일본 열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켜 더 이상 북태평양의 섬나라로만 남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저터널이 한국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저터널이 뚫리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횡단열차 라인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게 됩니다. 횡단열차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 한국이냐, 일본이냐로 갈리게 되는 것인데요. 중간 노선 중 한 곳인 것과 출발역과 종착역이라는 상징성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변 발전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산에서 일본까지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요.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기차가 지날 길을 뚫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이미 경제성 검증이 끝나 불가 판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본 쪽은 계속해서 조용히 해저 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발점인 규슈 쪽에서 이미 착공한 터널은 완공률이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1대 9로 합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90%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는 동북아의 싱가포르를 꿈꿀 수 있는 부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산을 물류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가덕 신공항도 그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부산항 신항 건설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기존 사업들도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부산발 유라시아 철도도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